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I am always with you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 있던 간에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XRP 홀더를 위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스냅샷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은 첫날 둘째 날 15%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거래소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XRP가 무엇이고 플레어 네트워크에 있는 그 스파크 토큰이 무엇인지를 잠깐 알아보고, 왜 우리가 XRP를 투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미국 달러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과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으로 전환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동영상들에 조금씩 다 나와 있지만 XRP가 무엇인가? XRP는 저희가 알고 있는 7,000개의 디지털 자산 중에서 가장 쓰임새가 좋고 인프라가 갖춰진 리플사에 의해 컨트롤되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입니다. 가상자산이지만 프레임워크로 브릿지 통화와 같은 전 세계를 잇는 가상자산이고, 소위 브릿지 커런시라고 부릅니다. CBDC를 연결하여 주는 브릿지 통화이자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 속에는 가치와 밸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커런시를 기억하여 주시고,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을 하는데,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은 주로 XRP를 붙여서 XRP가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하기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테크니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레볼루셔너리하고 디센트럴라이즈한 플랫폼이다. 결론적으로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은 XRP를 도와서 리플이 스마트 컨트랙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XRP로 보내고 받는 이점을 준다. XRP랑 스파크 토큰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XRP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왜 굳이 XRP를 투자를 하나? 제가 지난번에 달러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었는데, XRP를 샀다면은 달러를 살 필요가 없다. 달러에 대한 해지로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된다. XRP를 살 때는 달러로 사죠. 한국에서는 원화로 사고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달러로 사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XRP를 US 달러로 사는 것입니다. US 달러는 미국에서 쓰는 피아트 머니죠. 종이 돈이고 기축 통화입니다. 기축 통화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통화인데, 2008년 이후에 너무나 많은 양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2%, 2.5%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달러의 가치는 20%, 30%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달러 대신에 필요한 것이 가상화폐, 디지털 에셋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거는 비트코인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달러를 하루아침에 폐기할 수는 없고 그거를 전환시켜야 되고 부를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근본위 제도를 다시 부활하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XRP를 투자하는 저희는 달러를 대신하여야 할 통화가 과연 무슨 통화가 될 것이냐,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XRP냐, 이오스냐. OCC 브라이언 브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코인 없는 블록체인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코인을 인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드도 그렇고 핀센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미국 사람이 여행할 때는 미화 3,000불인가요? 그거를 200불인가 300불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보고하여야 한다는데, 어떻게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고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 달러를 가상자산으로 옮기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큰 6개
국가의 형태로 구성이 된, 즉 달러를 서포팅 해주는 인덱스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유로가 57%, 유로에는 약 25개 국가가 있죠. 유럽에 스웨덴과 스위스가 4%, 그 영국이 11%, 캐나다가 9%, 그리고 일본이 13% 달러 인덱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리플사를 이전하는데 영국,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를 거론했던 거죠. 달러 기축국 미국이 만약에 지위를 잃어버린다면은 결국은 영국이나 아니면 유로나 일본이 기축국을 이어받을 수 없을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판다미카 같은 질병은 100년마다 크게 일어났고 100년마다 기축국은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축국이, 즉 화폐 시스템이 한 번쯤은 붕괴되고 다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새로운 기축국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점이 2020년인데, 그러면은 달러의 화폐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상자산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죠. 지금 달러 인덱스에 나오는 이 기축국, 즉 준기축국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러를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는 걸로 SBI 홀딩스가 거론되고, SBI 홀딩스와 FX 코인 LTD는 지역적 테스팅, 그래서 6.6 트릴리언 달러를 갖다, 즉 6,600조의 달러로 지역적 테스팅 XRP를 가지고 실제로 보내고 받는 것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달러 인덱스의 일본이 하는 역할입니다. 미국은 이 기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왔고, 일본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20년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아야 됐고,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도 잃어버린 10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죠. 유럽과 캐나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기축 통화를 다시 한번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이 가상자산 시대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지금 2020년 12월 12일 루비콘 강을 거의 건너가는 중입니다. 저는 그 2020년 12월 12일 한가운데 서 있고 여러분에게 이런 방송을 하고, 여러분은 2020년 12월 12일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XRP와 함께 가는 앱 XRP,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N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은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에 대한 말입니다. 어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코인베이스가 마지막에 스파크 토큰을 지원한다고 했고, 50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이 작은 스타트업 핀테크 플레어 네트워크, 리플 XRP와 얘기가 됐겠지만, 이 작은 플레어 네트워크가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이 거래소의 사장들, CEO들이 이것을 순순히 합의했을까?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코인이 에어드랍을 하는 날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기관들이 XRP를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다 내려왔는데 다 받아갔습니다. 기관이 받아갈 수도 있고 개인이 받아갈 수도 있는데 다 받아갔죠.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0까지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항상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려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I am always with you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 있건 간에 저는 당신과 함께 XRP와 함께 하겠습니다. This is 코인 노마드, 코인 노마드였습니다.